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2020년이죠. 1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기사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좀 다른 거, 요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기사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목이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뭐가 된다? 판단 기준이 돼요. 네, 이 과목이요. 이제 2021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냐면, 자, 과목명이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이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요. 이제 21년부터, 지금은 제가 이제 2020년도 1회를 푸는 거죠. 저희가 통합이라서 여기 2회가 되는 건데, 우리가 좀 특이한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됐었어요. 네, 어쨌든, 저는 그냥 편의상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강의 진행은 기사 때와 동일하게, 이제 제가 개정되는 부분을 이제 2021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개정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설비 부분은 이제 많은 부분이 좀 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모두 지금 이제 강의 이제 문제풀이에서 제가 할 수는 없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런 부분과 그 부분에 이제 지금 나온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 정리해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고 해서 한 회에 많은 개정 문제가 나올 수는 없어요. 보통 많이 나와봐야 제가 보기엔 두세 문제 정도 예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개정이 되지 않은 이제 살아있는 규정이죠. 아직 남아있는 규정을 위주로 해갖고 이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81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021년도는 좀 이제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이라고 해서 KEC라고 그래요.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된 기술 기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81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할 경우 이 지선의 기준인데요. 지금 보면 누구에 대한 얘기다? 지선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볼 정도로 출제 빈도가 상당합니다. 지선의 시설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보면 지지물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지선이죠.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하는 역할인데요. 일단, 자,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부분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철탑이라는 지지물은요,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요. 우리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자, 갑시다. 첫 번째가 지선에 저희가 이제 안전율이 돼요. 이제 제가 정리하시는 부분은 다 기억을 하셨다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지선의 안전율은 2.5 이상이 되고요. 두 번째가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이라고 합니다.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얼마가 되냐면 4.31 kN 이상이 돼요. 허용 최저 인장 하중은 4.31 kN 이상이 되고요. 세 번째가 소선수는 3가닥 이상이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소선 지름은 소선의 지름은 얼마가 된다? 2.6mm 이상의 금속선을 3가닥 이상 꼬아서 만들어, 이런 얘기고요. 다섯 번째가 이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그 높이는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교통의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장소라면 4.5m까지 감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요, 기출에 있는 모든 문제를 저희가 해설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선은 철탑에서는
이제 이놈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지선의 안전율인데 원래는 이 소선수를 계산한 다음에요. 저희가 안전율을 곱해서 소선수를 결정해요. 그래서 한 가닥이 나오더라도 2.5를 곱해봐야 0.5 가닥이 어딨어요. 안전과 관련된 건 절상이지. 그래서 3가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허용 인장하중은 얼마예요? 4.3mm. 그쵸? 네, 440kg입니다. 일단 여기서 1번, 2번 나가리. 자, 소선 지름은 얼마다? 2.6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바로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안전율이죠. 자,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2.5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해야죠. 자, 갑시다. 아유. 자, 82번 봅시다. 자, 이것도 꼭 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변압기에 의하여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밑줄 좀 쳐볼까요? 핵심 키워드는 특고압에서 뭐가 된다? 특고압 전로에 결합되는 고압 전로에.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아주 요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고압에서 고압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결합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어떤 문제냐면 방전장치 문제예요. 이걸 저희가 정전방전기라고도 하고요. 예, 요 놈은 사용전압에 3배의 방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물어보는데 다 물어봅니다. 특고압에서 고압 전로로 결합되는 이러한 전로에 고압 측에 설치하는 게 뭐야? 방전장치,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정전 방전기가 되고요. 사용전압의 몇 배가 된다? 3배가 된다. 꼭 기억하자 이거죠. 요거는 저도 사실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이게 이제 실무에서 되려면 요게 이제 22,900에서요. 22,900에서 실무로 본다면 6.6kV가 돼야 되는데 제가 요 부분까지는 실무에서 보질 못했습니다. 도면으로만 확인했지. 요게 희한하게 제가 이제 안 걸리더라고. 자, 어쨌든 거기 보시면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결합되는 사용전압의 몇 배 이하의 전압이 가해진 경우 방전하는 장치를 고압 측에 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3배죠, 3배.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 문제 자체가 이 문제 하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자. 특고압에서 뭘 기억하자? 고압을 기억하자. 무조건 방전장치 문제다 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꼭 하자. 원래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이 방전장치의 접지를 물어보는데 접지를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접지 종별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자, 83번 보겠습니다. 예. 자, 수상전선로에 대한 시설 기준인데요. 요것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건 근데 좀 특이한 문제긴 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수상전선로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전선의 종류가 시험 문제인데요. 저압일 때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고압일 때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예. 자, 세 번째가 접속점의 높이가 되는데요. 예. 요 놈은 접속점에 대해서 육상과 그 다음에 수상을 구분합니다. 제가 정리하는 부분은 꼭 기억하셔요. 육상일 때는 기본적으로 노면상 5m 이상 높이에 두는데요. 시설되는 위치가 이제 그 사용전압이 저압이고요. 단저압이면서 이것이 도로 이외의 지역이래요. 요때는 4m가 되고요. 수상일 때는, 고압일 때는 얼마가 되냐면 5m가 되고요. 요게 이제 저압일 때는 4m가 됩니다. 같이 좀 정리하셔야 돼. 자, 그러면 수상전선로에 대한 시설 기준으로 옳은 건데요. 사용전압이 고압이면 크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 아니고요. 그냥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예, 1번 나가리. 2번,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수상전선로에 사용하는 그 부대는 쇠사슬로 견고하게 연결하는 게 요게 맞아요. 자, 3번 볼게요. 어디가 틀렸는지만 말씀드릴게.
고압 수상전선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전로를 어떻게 한다? 수동 차단하는 게 아니라 자동 차단해야지. 무슨 수동 차단해. 자, 4번. 수상전선로의 전선은 부대에 아래에 지지하는 게 아니라 위에 지지합니다. 그래서 83번은 좀 특별한 문제긴 하는데요. 기출문제에는 제가 적어드린 이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같이 정리하시고요. 수상전선로에서는 몰라도 전선의 종류를 물어보면 캡타이어 케이블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접속점의 높이는 육상과 수상으로 구분하는데 그냥 편의상 저압 나오면 4, 그쵸? 이 이외에는 얼마? 5 이렇게 좀 기억하셔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저런 식으로 수상전선로 어떤 식이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육상이 되겠고 수상이 되겠죠. 자, 3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요거는 뭐 84번은 세모 정도 쳐주실래요? 이런 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기출문제 출제 빈도가 거의 없는 거죠. 자, 84번 특고압 가공전선이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과 제1차 접근 상태로 이제 시설될 경우 60kV 이하의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 이들의 지지물이나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얼마인가 라고 하는데요. 60kV 이하일 때는 2m 이상을 이격하는데 요 문제는 솔직히 제가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에 대한 그 풀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무시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자, 85번. 가공전선로에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 데 사용되는 발판 볼트죠. 무조건 해야죠. 우리가 발판 내지 승주못이라고 그래요. 최소는 얼마가 되냐면 1.8m 이상이 됩니다. 얘는 1.8m 미만인 지역에는 이제 미만인 부분에 설치하면 안 되죠. 자, 저희 지지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다 저희가 구멍이 뻥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저희가 낌죠. 풀스텝바라고 해서. 예전에 좀 많이 했었는데. 자, 정답은 어쨌든 2번입니다. 요거는 단독으로 이제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86번 보겠습니다. 자, 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기준으로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좀 하나 여러분들이 보실 내용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기출문제 있고요.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 고압인 경우, 고압에서 전선이 이동전선인 경우에는 어떤 전선을 사용하냐면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걸 꼭 기억하자. 그래서 거기 보면 가번에 보면 전선은 고압용에 뭘 사용한다?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한다. 물론 이건 이제 고압용을 사용해야겠죠.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요놈 자체를 겨냥해서 물어보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 고압에서 사용되는 이동전선의 종류는 뭐가 된다? 고압용 캡타이어 케이블이다. 이것도 좀 이렇게 제대로 쓰자. 꼭 하셔야 돼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전선이 이제 저희가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운영하면서 전선이 이제 움직일 우려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가 이동전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요거는 사실은 정답은 4번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4번 일단 읽어볼게요.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성극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중성선, 즉 중성극에는 별도의 누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죠. 과전류 차단기를 어떻게 한다? 그 시설을 제한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중성극에는 전용의 계팩이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 문제가 아니라 과전류 차단기 시설 제한 장소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빠르게 한번 좀 이제 보면 접지공사의 접지선이라고 하죠. 이걸 이제 접지도체라고 그래요. 두 번째가 다선식 전로에 중성선.
세 번째가 전로 일부에 접지 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여러분들 접지도체, 중성선, 그 다음에 접지측 전선, 이런 놈들은 과전류 차단기의 시설을 제한하죠.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볼게요. 요것도 제가 기존에는 강의를 좀 안 했는데 이제는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은근히 좀 출제 빈도가 있어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에 대한 그 보호망의 시설 기준이에요. 특고압 전선로 뭐가 된다? 보호망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사실 원래 여기서 출제되는 건 접지공사의 종별이었어요. 일종 접지라는 걸 시행했었는데 이제 그런 그 구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것은 나오지 않고요. 이 접지 이제 그 특고압 전선로 보호망인데 일단은 먼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가로 세로에 대한 간격을 물어보면 얼마가 되냐면 1.5m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사이에 보호망을 시설할 경우 보호망을 구성하는 금속선 상호 간의 가로 세로의 간격은 얼마 이하가 되는가가 되는데 1.5m가 되죠. 이게 이제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이제 이 약전선 가설돼 있고요. 여기에 뭐가 있다? 특고전선 가설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제가 이제 보호망 설치하는 거죠. 그쵸? 네. 혹시나 이게 단선이 돼갖고 여기 추락될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런 우려가 높은 장소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이제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가 자, 이거 좀 지워볼게요. 굵기를 물어보면 5mm 이상이 되고요. 기타 부분이다 요딴 얘기 나오면 4가 됩니다. 이게 얘네는 솔직히 잘 안 나와요. 근데 다 기출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넘겨보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 가번에 보세요. 보호망을 구성하는 그 금속선은 지름 얼마? 5mm 이상의 경동선을 쓰는데 기타 부분은 4mm로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방금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여기 특고압 보호망에 대한 가로 세로의 간격을 물어보면 얼마다? 1.5다. 이건 꼭 하자. 자, 88번. 그래서 정답은 87번은 4번. 자, 88번 갑시다. 교통신호등에 대한 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건데요. 자, 88번이죠. 요것도 사실 시험에선 두 가지가 나옵니다. 교통신호등의 시설 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예요.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교통신호등이죠. 이 교통신호등은 두 가지가 시험 문제인데 첫 번째가 사용전압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고 물어봐. 몇 볼트가 되냐면 300볼트가 되고요. 물론 요건 이해합니다. 두 번째가요. 거기 보시면은 교통신호등의 회로의 인하선은 전선은 지표상 얼마 이상 높이에 돈다? 2.5m가 됩니다. 네,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은 뭐 여기서도 뭐 특별히 더 볼 건 없어요. 그리고 이 외암에 대한 접지공사의 종별을 물어봤는데 이게 또 물어볼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이제 접지 종별이 1종, 2종, 3종, 특별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구분이.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전압은 300V 이하, 그 다음에 전선은 지표상 얼마? 2.5m 이상이 됩니다. 예. 자, 89번 봅시다. 예.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안 배선에 대한 시설 기준은 틀린 건데 요거는 제가 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요건 제가 이제 기사 때도 이렇게 정리해 드렸는데 우리 터널안은 터널안 전선로가 있고 누가 있냐면 이 사람이 상시 뭐가 된다? 통행하는
터널안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터널안은 뭐냐면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나 철도의 전용 터널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먼저 이 문제 한번 보면요.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무조건 숫자가 2.5예요. 전선은 2.5 스퀘어하고요. 높이는 2.5m입니다. 자, 정답, 이제 89번 보면 벌써 정답이 보여야 돼요. 3번에 보면 애자사용 공사로 시설될 경우 이를 노면상의 높이는 2m가 아니라요. 얼마가 된다? 2.5가 됩니다. 자, 근데 터널안도 잘 출제가 되니까 같이 정리합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0.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좀 기억하시면 좋아. 자, 이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인데 저합인 경우와 뭐가 되냐면 두 번째 고합인 경우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저합일 때는 각각의 전선의 굵기를 물어봐요. 예, 저합인 경우 전선의 굵기는 2.6mm가 됩니다. 예. 이거 좀 작아갖고. 예. 자, 그 다음에 요놈 지표상 높이 물어봐. 지표상 높이를 물어봐요. 지표상 높이. 자, 지표상 높이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0.1을 빼시면 얼마가 되냐면 2.5m가 됩니다. 그래서 저걸 좀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가 고합인데 고합일 때는 첫 번째 전선의 굵기는 얼마가 된다? 4가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요놈 지표상 높이인데 자, 여기서 1을 또 빼는 거야. 네, 3m가 됩니다. 그래서 터널안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건 무조건 2.5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같이 기억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89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0번 가겠습니다. 90번. 90번은 뭐 이제 그 전기철도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좀 요것도 제가 세모 정도 쳐드리고 싶어요. 자, 뭐 이런 문제는 솔직히 고압 가공전선이 교류 전차선과 교차할 경우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할 경우 이외의 이제 것은 단면적 몇 스퀘어의 경동 연선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정답은 이제 38 스퀘어입니다. 이제 정답은 38 스퀘어인데 솔직히 뭐 이거는 제가 뭐 별도로 좀 이제 봐달라는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자, 91번. 꼭 해야 됩니다. 91번. 1차 측이 3300V, 2차 측이 220V인 변압기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각각 이 몇 볼트에서 10분간 견뎌야 하냐고 하는데요. 1차 측과 2차 측을 동시에 물어본 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 그 저자분이랑 조금 다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91번의 테마는 뭐냐면 절연 내력 뭐가 된다? 시험이 됩니다. 어쨌든 요놈은 10분간 가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 외우실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 접, 다, 직이 됩니다. 비접다직. 비는 뭐냐면요. 중성점, 이거 좀 지워보자. 자,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접은 중성점 접지식을 말하고요. 다는 중성점 다중접지식을 말해요. 직은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예. 사실 이건 얘를 결정하는 건 중성점과 대직 안에 나타나는 저항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전력에서 배우시기도 할 텐데, 자, 어쨌든 중성점 비접지식인 경우와 중성점 접지식, 직접 접지식, 다중 접지식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서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비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기준은 뭐냐면, 자, 7kV 이하에,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7kV 이하가 되면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몇 배수를 가한다? 저희가 1.5배수를 연속해서 10분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견뎌야 돼요. 다만 최저 전압이라는 게 있어요. 계산한 전압이 최저라는 값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최저 전압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500V의 최저 전압이 있고요. 자, 7kV를
초과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몇 배수를 가한다? 1.25배수를 가합니다. 똑같이 최저 전압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고요. 요 놈은 1500V의 값을 갖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접지식이에요. 접지식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몇 배를 가한다? 1.1배를 가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시험에서 나오는 이 대상이 딱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기억을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최저 전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요 놈은 얼마가 되냐면 75,000V의 최저 전압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다중접지인데 역시 주어지는 대상의 전압에다가 0.92배만을 하시면 되고요. 요 놈은 이제 최저 전압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계산 전압 자체가 바로 이제 시험 전압으로 결정됩니다. 자, 직접 접지인데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170kV 이하라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몇 배가 된다? 0.72배를 가하고요. 요 놈은 최저 전압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170kV를 초과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 0. 뭐가 된다? 64배가 됩니다. 자, 역시 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얘네들은 최저 전압을 별도로 기억해 줘야겠죠. 갑시다. 1차 측이 3300이죠. 그 다음에 2차 측이 220, 변압기 전로의 절연 내력인데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접지다? 비접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차 측을 보니까 3300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7kV 이하니까 3300 곱하기 얼마? 1.5를 하시면 4950 정도 나오실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온답니다. 자, 2차 측 여기다 해볼까요? 2차 측은 220인데 자, 요놈은 아무 말이 없잖아. 비접지잖아. 여기에 몇 배? 역시 1.5배죠. 7kV 이하의 대상이죠. 근데 이걸 계산하면요. 계산값은 330V가 나오지만 최저 전압보다 그 계산값이 작기 때문에 실제 가해야 될 부분은 5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91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꼭 합시다. 요거는 지선과 더불어서 매회 출제되는 내용들이 됩니다. 요게 이제 그 전로나 변압기나 뭐 회전기와 관련돼서 그런 부분이 쪼개져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저처럼 정리하시면 웬만한 내용은 다 접근할 수 있으니까 요렇게 정리하시고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자, 92번 봅시다. 자, 92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코자 할 때 이격거리는 몇 cm 이상인가? 예. 요게 이제 여러분들 원래 개정 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병가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개정 후가 되면서 그 명칭을 이제 빼버리고요.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다라고 그래요. 예. 요거를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에 뭐라고 한다? 잠시만요. 예. 잠깐. 네.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에 뭐가 된다? 병행 설치가 되는 거예요. 요걸 저희가 이제 병가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가공전선과 가공전선의 병행은 100kV 미만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또 하나가 얘는 목줄을 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목주의 시설이 불가하죠. 네.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무조건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만 합니다. 여기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입니다. 요 전선의 굵기가 이제 55였는데요. 50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지금 바로 이런 병가의 기준이에요. 자, 동일한 지지물에요. 지금 전력선과 그 다음에 뭘 설치했다? 예, 전력선을 이렇게 설치한 거죠. 네. 자, 어떤 식이든요, 전압이 낮은 놈이 아래로 내려가죠. 자,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가 됩니다.
양 전선의 최소 이격거리는 얼마가 되냐면 0.5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존재하면요 0.3m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거죠.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어떻게 한다? 동일 지지물에 설치한 거죠. 몇 센치 이상 이격하냐고 나오는데요. 0.5m. 케이블이라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이제 50cm. 정답은 1번이죠. 자, 일단 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도 확인합시다. 자, 또 뭐가 있냐면 22.9kV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을 병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때는 1m 이상을 이격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또 똑같이 케이블이라는 언급이 있으면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5kV 이하도 있어요. 35kV 이하 저고압이라면 자 1.2m가 되고요. 케이블일 때는 똑같이 0.5가 됩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그래도 한 김에까지 한번 다 정리해 봅시다. 35kV를 초과하고 100kV 미만이 돼요. 자, 이때는 기본적으로요 저희가 2m 이상을 이격하는 거예요. 전선이 케이블이라면 1m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이제 이게 병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냥 병행 설치라고 이제 이 표현을 바꿨는데 더 이상 출제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지금 시험엔 요거 나왔지만 22,900일 때 저고압이면 1m, 케이블일 땐 0.5 꼭 기억해야 돼요. 35kV 이하일 때 1.2m, 케이블일 때 0.5. 35kV 초과 100kV 미만일 때 2m, 케이블일 때는 얼마? 1m. 이 정도 같이 꼭 기억하자. 자, 갑시다. 93번. 중성선을 다중 접지하는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 차단 장치가 되어 있는 여기가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건. 요거는 좀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제가 아주 좀 여러분들 답을 좀 기억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좀 지워봅시다. 거기 보시면 이제 93번이죠. 네. 자,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접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22,900V 특고압 가공전선이 상호 접근한다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요게 보통은 어떻게 나오냐면 좀 원래 테마는 25kV 이하의 가공전선에 거기 보면 이제 이 접근이 됩니다. 25kV 이하의 가공전선이 접근한다고 나왔을 때 핵심이 뭐냐면 나전선인 경우와 절연전선인 경우와 케이블인 경우를 모두 물어보고요. 은근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전선일 때는 이게 외우기도 쉬워. 자, 요놈 1.5m 0.5m씩만 빼면 돼. 요놈 1.0m 요놈은 0.5m 이상을 이격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 보면 25kV 이하의 이 특고압 가공전선로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다중접지를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투투나인이 나온 건데 정답은 3번입니다. 이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4번.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금속재 울타리가 교차하는 경우에 교차점 좌우로 몇 메타 이내에 규정에 의한 접지 공사를 하는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도 좀 다배저 형태로 제가 좀 기억해 드릴게요. 울타리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접지를 물어보면요. 접지가 아니라 울타리에 대해서 맞는데 접지를 물어보면요. 45m 이내마다 접지합니다. 원래 여기서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접지를 제1종 접지라는 걸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규정에 의한 접지 공사를 하는 이제 그 특정 그 값을 유지하는 접지를 하냐 이제 이렇게밖에 못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접지는 몇 메타 이내마다 접지한다?
45m 이내마다 접지. 요거 하나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타리에 대해서 접지 물어보면 몇 메타 이내다? 45m다. 정답은 3번입니다. 95번도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이거 좀 지워볼게. 의료장소 중 1그룹과 2그룹 의료 IT 계통에 시설되는 전기설비 시설 기준 중 틀린 건데요. 요것도 제가 좀 이제 의료 이제 이 장소의 그 이제 시설 기준으로 한번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개만 기억하면 문제 푸는데 자, 의료장소의 전기설비 시설 기준인데요. 첫 번째가 뭐 비단락 보증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자, 절연변압 끼워야 돼요. 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 절연변압 끼고요. 예, 우리 설비에서 절연변압 끼라는 얘기 나오면 무조건 2차 측을 어떻게 한다? 비접지로 갑니다. 꼭 기억하자. 예, 2차 측을 어떻게 한다? 접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니다. 자, 두 번째가요. 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고 물어봐요. 사용전압은 250볼트 이하가 됩니다. 자, 세 번째가 요 놈은요. 용량은 10kVA 이하일 것이에요. 물론 요 놈은 단상 이선식이라는 부분이 붙는데요. 솔직히 이 뒷부분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용량까지 정도만. 그래서 절연변압기의 2차 측은 어떻게 한다? 비접지한다. 접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사용전압은 몇 볼트 이하다? 250볼트 이하다. 용량은 몇 kVA 이하가 돼야 된다? 10kVA 이하. 자, 갑시다. 1번. 의료용 변압기의 전격 출력은 뭐가 된다? 10kVA 이하. 맞습니다.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2차 측의 전격 전압은 교류 얼마? 250볼트 이하. 맞고요. 3번. 절연측에 강화 절연을 한 의료용 절연변압기 설치하는데 2차 측 전로는 접지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접지로 하는 거죠. 3번이 맞습니다. 뭐 4번은 솔직히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는 답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96번 보겠습니다. 어이구, 야 이걸 예, 지우다가 흥분해갖고 또 이거 예. 자, 96번 봅시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목주의 풍압 안전율인데요. 풍압 하중에 대한 안전율. 이 무선용 안테나는 두 가지 시험 문제예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무선용 안테나가 나오면요. 첫 번째 얘를 왜 설치해? 라는 게 물어봐요. 목적이 목적. 무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이유 자체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이게 말 그대로 감시 카메라입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가속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방범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교통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감시야. 왜 그런 짓을 하죠? 그 부분에서 사고가 집중된다든지 그 부분에서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되니까 저희가 사고를 이제 이 사고가 발생될 때 빨리 그것을 해결하거나 내지 사고에 대한 징후가 포착이 됐을 때 그것을 미리 제거해 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똑같습니다. 무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목적은 전선로의 주위를 어떻게 한다? 감시하려고 합니다. 자, 물어보고요. 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지지물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무선용 안테나 지지용 지지물의 안전율이 되고요. 1.5가 됩니다. 자, 어쨌든 요 두 가지를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요 두 가지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1회 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련된 문제를 풀었고요. 100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20문항이 안 되죠. 20문항이 안 되는 건 우리 저자분께서 이제 2021년도부터 개정된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를 삭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를 봐야 되고 어떤 문제를 버리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81번 보시면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선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무조건 봐야 돼요. 매회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2번. 아, 봐야 된다. 근데 핵심 키워드가 뭐다? 특고압에서 고압으로 결합되는 이게 핵심이에요. 무조건 방전장치, 정전방전기 문제고요. 사용전압의 3배 꼭 기억하자. 해야 됩니다. 83번 수상전선로인데 이 중에서 어려운 문제긴 하는데요. 이제 부대의 아래가 아니라 위다. 이 정도 하나만 같이 기억하자.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랑 지표상 높이 말씀드렸죠. 접속점의 높이. 84번은 뭐 제가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건 과감히 버리시고. 85번. 발판못의 최소 높이죠. 1.8 꼭 해야 됩니다. 86번도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체험 나온 것도 아니고요. 자, 이것도 해야 돼요. 우리 이제 과전류 차단기는 이제 중성선에 시설되지 않죠. 자, 87번. 이제는 버리지 맙시다. 그래서 특고압 보호망에 대한 얘기 물어보면 가로 세로 간격 물어보면 1.5m, 전선의 굵기 물어보면 5mm, 뭐 기타 이런 얘기 나오면 4가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두 가지가 나온다고 했었죠. 해야 돼요. 그래서 사용전압이랑 지표상 높이. 자, 89번 꼭 해야죠.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거 합시다. 자, 90번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1번 꼭 해야 합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죠. 자, 92번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3번 해야 합니다. 이거 25kV 이하의 다중접지된 가공전선의 접근이죠. 나절캐라고 해서 모두 출제됐기 때문에 갑시다. 해야 돼요. 94번 우리 울타리는 몇 메타 이내마다 접지한다? 45m. 이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95번 의료장소의 이제 시설 기준인데 요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해야죠. 96번 전력 보안 통신 설비 무선용 안테나에 대한 시설 기준인데요. 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요렇게까지 해서요. 2020년 이제 1회 2회죠. 1회 2회 통합된 회 이제 전기설비 기술 기준 문제 한번 해설해 드렸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회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물러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